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박동희 기술대표입니다. 다소 시스템의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엔지니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자제품의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야인 안테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안테나 해석이 필요한지를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테나를 해석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주 제너럴하게 답하자면 딱 세 가지의 이유로 안테나를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테나의 도체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반사계수, 방사 패턴, 통합 성능을 최적화하여 무선 통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들의 의미와 각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사계수란 어떤 주파수에서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반사계수의 그래프는 여기 나온 것과 같습니다. 가로축이 주파수이고 세로축이 반사계수의 값을 나타냅니다. 반사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안테나가 잘 동작하고 반사계수의 값이 클수록 안테나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사계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데시벨 스케일로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리니어 스케일의 반사계수와 데시벨 스케일의 반사계수는 다음 식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리니어 스케일의 반사계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서 데시벨 스케일의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반사계수의 값이 가장 낮을 때, 즉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상적으로 안테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반사계수가 어떤 기준 레벨 이하이면 충분히 잘 동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기준이 마이너스 6dB입니다. 마이너스 6dB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 해당하면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주파수는 안테나가 잘 동작하지 않는 주파수, 마이너스 6dB보다 낮은 반사계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 주파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dB를 기준으로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 주파수의 범위인 2.23GHz부터 2.67GHz를 안테나의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파수 범위 위-아래 값의 차이인 440MHz를 그냥 대역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사계수를 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S11, 리턴 로스,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반사계수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소스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안테나 쪽으로 입력해도 일부의 에너지는 안테나 쪽으로 전달되고 일부의 에너지는 다시 소스 쪽으로 반사되어 나옵니다. 처음에 소스에서 입력한 에너지 중에 반사되어 나온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수로 나타낸 것이 반사계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계수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데시벨 스케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반사되는 비율이 적을수록 안테나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므로 반사계수가 작아야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ST에서 직접 해석한 예제들을 보면서 반사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엔지니어를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들을 분석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엔지니어를 통해 CST를 켜고 그 안에서 하이 프리퀀시라는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고주파 해석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CST를 사용해서 다이폴 안테나라는 구조의 안테나 구조를 분석해 본 예제입니다. 다이폴 안테나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같이 생겨 있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의 크기는 대략 70mm
7cm 정도의 7cm 정도 길이의 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가운데서 이제 소스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안테나를 분석을 해봤을 때 S 파라미터를 보면 이렇게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반사 계수가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6dB 가량을 6dB를 기준으로 이렇게 6dB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반사계수가 높으면 안테나가 동작 안 하는 영역, 반사계수가 그것보다 낮으면 요 1, 2번 사이의 주파수가 안테나가 동작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D 리절트의 파워라는 이제 결과를 보면 포트를 통해서 안테나로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워 스티뮬레이티드 소스에서 입력한 파워는 0.5W로 모든 주파수로 동일하게 0.5W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계수가 낮아지는 주파수, 대략 2기가 주파수에서는 파워 아웃고잉 올 폴트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아웃고잉 올 폴트라는 게 소스에서 시작해서 안테나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사되는 에너지입니다. 즉 2기가에서는 반사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고, 그리고 파워 억셉티드 안테나로 들어간 에너지가 2기가에서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즉 S 파라미터로 봤을 때 반사가 가장 작은 주파수, 대략적으로 2기가에서 소스에서 인가한 파워가 가장 많이 그 안테나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이폴을 살펴보면 이 다이폴이 아까 다이폴과 다른 점은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 이 라인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는 70mm였는데 지금 56mm로 됐습니다. 이렇게 안테나의 구조 또는 길이, 어떤 식으로든지 형태가 변하게 되면 안테나의 S 파라미터가 변하게 됩니다. 대역폭도 변하고 공진 주파수도 변하게 됩니다. 이 안테나가 동작하는 대역이 마이너스 6dB보다 반사계수가 낮은 대역이라고 했는데, 그 대역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 방식에 잘 맞게 조절하는 것이 안테나 해석의 반사계수를 분석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반사계수의 개념과 실제로 CST에서 반사계수를 어떤 식으로 뽑아내고 이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안테나 해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반사계수를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반사계수란 어떤 주파수에서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사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안테나가 잘 동작하고 반사계수의 값이 클수록 안테나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테나로 사용되는 도체의 구조나 크기가 달라지면 반사계수가 달라지고 원하는 동작 주파수 대역에 맞게 도체의 크기나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테나 해석의 첫 번째 이유로서 반사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안테나 해석의 또 다른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인 방사 패턴과 통합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